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월 2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요 3종 분말 소화 약제가 열분해할 경우에 요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3종 분말은 제1인산 암모늄으로서 요 NH4, H2PO4, 즉 제1인산 암모늄이 열분해하면 HPO3 이거 메타인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메타인산,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H2O,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말소화 약제 그 열분해 반응식,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일종 분말의 주 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 또는 중탄산 칼륨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3종 분말은 제1인산 암모늄.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1종에서 3종까지죠. 그래서 착색은 1종이 백색, 2종이 담회색, 3종이 담홍색이죠. 그래서 열분해 반응식 1종에서 요 3종까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이류 오염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500kg인 물질의 화재 그 등급을 물어본 거죠. 자, 이류 오염물은 황적유, 황화린, 그다음에 정린, 유황이죠. 그다음에 철분, 그다음에 요 금속분, 마그네슘에서 철금마, 그다음에 인화성 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정 수량은 1,5천이죠. 1,5천. 그래서 황적유가 100kg, 철금마가 5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정 수량이 500kg인 것은 다 보면 철분이나 금속분, 마그네슘 다 이거 금속이죠. 그래서 요 지정 수량이 500kg인 물질의 화재는 금속이기 때문에 요 D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의 등급은 A급하고 B급, C급, D급, 그 다음에 K급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요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죠. C급은 전기 화재, 그다음에 D급은 금속 화재, K급은 주방 화재죠. 그래서 이 일반 화재의 색 표시는 백색으로 하죠. 그다음에 유류 화재는 황색으로 표기하고, 전기 화재는 청색, 금속 화재나 주방 화재는 색 표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D급 화재, 지정 수량이 500kg인 건 D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오염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후에 용도 폐지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용도 폐지 신고는 요건 30일 이내가 아니고 14일 이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제조소 등의 요 폐지는 제조소의 그 관계에 있는 용도를 폐지한 때는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할로겐화합물 소화 약제 중에서 하론 240의 화학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론 소화 약제는 번호가 이렇게 4개가 나가는데요. 첫 번째 숫자가 요 탄소의 개수, 두 번째 숫자가 F의 개수, 그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Cl 염소, 그다음에 마지막 숫자는 브롬의 개수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240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가 2개고 불소가 4개, 그다음에 브롬이 2개인 거죠. 그래서 C2F4BR2 바로 요 4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 1211 111은 C가 하나, F가 2개,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01이 있죠. 자, 1301은 C가 하나, F, 불소가 3개, 그 다음에 CL이 없고, 브롬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1011, 이건 C가 하나고요. F가 없고,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죠. 그럼 여기에 왜 H2가 들어가냐? 요건 메탄에서 유도된 물질이기 때문에 요 H2가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하나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죠. 다음은 5번 가죠. 자, 5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틀린 거. 맞는 것이 아니고 틀린 거. 그래서 1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경계 구역은 그 밖의 공작물에 2개 이상의 층에 걸치도록 할 것이 아니고 걸치도록 하지 아니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건축물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경계구역이 각각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에요. 두 번째, 요 하나의 요 경계구역의 요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죠. 단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일 경우에는 100m 이내.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 가기 전에 여러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경계 구역은 2 이상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돼 있죠.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2개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경계 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인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문제 6번 가죠. 자, 수소나 이런 아세틸렌과 같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누출이 되면 연소하는 형식. 자, 수소나 아세틸렌은 대기에 누출이 되면 바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소나 아세틸렌 같은 요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는 확산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연소의 형태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금방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매번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표면 연소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그 다음에 요 증발 연소. 즉, 그 고체 물질이 바로 기체가 돼서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 액체 물질이 바로 기체가 돼서 연소되는 거죠. 그래서 증발 연소의 대표적인 것은 고체는 황이나 나프탈렌, 요 파라핀, 왁스, 요건 고체 물질인데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류 연물 있죠. 인화성 액체 오염물이 증발 연소. 그 다음에 요 분해 연소하는 것은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정도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연소는 다 오류연물, 그다음에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번에 가죠. 자, 알코올류의 2만 리터에 대한 소화 설비의 소요 단위를 물어본 거죠. 자, 알코올류를 2만 리터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요 단위는 우연물의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얼마로 나눠줘요?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이, 저장 수량이 지금 2만 리터죠. 자,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이 400리터죠. 그래서 계산하면 지정 수량의 5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50배를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면 5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5단위,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요 단위를 계산을 하려면 각 유별 지정 수량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교재에 있는 사리우연물의 그 지정 수량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전역 방출 방식이나 아니면 요 국수 방출 방식으로 분말 소화 설비의 요 가압용 또는 추가압용 가스에 사용되는 기체가 뭐냐?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가압용이나 추가압용 가스로 사용되는 것은 질소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갖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이산화탄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질소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압용 가스는 약재 1kg당 40리터, 추가압용일 경우에는 약재 1kg당 10리터. 그다음에 CO2를 갖다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20g이죠. 가압용이나 추가압용 다 같아요. 그다음에 요 배관용 청소에 필요한 양은 별도로 보관한다는 거. 다음 9번 가죠. 자, 과산화 칼륨 K2O2 요거 인류연물에 무기 과산화물에 들어가는 거죠.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합한 소화약재. 자, 이 무기 과산화물은 금수성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은 일단 안 되는 거죠. 또 염산은 이건 우연물이죠. 자, 유독물이죠. 그 당연히 이건 소화약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CO2는 요 금속화재는 안 되는 거죠. 즉 금수성에는 안 돼요. 그럼 마른 모래 요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금수성 우연물에는 요 마른 모래가 아주 적격인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5개 저장소에 저장을 허가받을 수 없는 오염물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거, 요건 이류염물 있죠? 이류염물의 그 유황.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인화성 고체가 있죠. 그래서 인화성 고체는 요거 인화점이 0도씨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개에 저장할 수 있는 오염물이 사류죠. 자, 사류염물은 특수 인화물을 제외한 거. 요 특수 인화물을 제외한 건데요. 여러분이 또 여기서 1석유류. 자,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데 5개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0도씨 이상인 것만 5개에 저장할 수 있죠. 1석유류부터 요 동식물 유류까지죠.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육류 전체. 자, 그러면 옥외에 저장할 수 없는 거니까, 자, 이류염물 제 유황은 옥외에 저장할 수가 있고, 요 사류염물 중에 요 가솔린이 나오는데 휘발유죠. 그래서 요 휘발유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예요. 물론 가솔린은 1석유류에 해당이 되지만 인화점이 0도씨 이상만 옥외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허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오염물이 되는 거죠. 한번 11번 가죠. 자, 11번은 프레시 오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시 오버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열된 그 열에 의해서 실내 전체가 순간적으로 화염으로 덮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 시기가 여러분이 이 프레시 오버하고 이 백드래프트 두 가지는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프레시 오버는 발생 시기가 성장기에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백드래프트는 감쇄기에 발생이 된다는 거. 프레시 오버는 발생 원인이 열의 공급이죠. 백드래프트는 요건 산소의 공급이에요. 두 가지 여러분이 차이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틀린 것은 요 2번이에요.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라는 것은 공기의 그 유동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연료 지배형이라는 것은 가연물이 얼마나 많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배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틀린 거예요. 프레시 오버는 환기 지배형 화재가 아니고 이게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는 상태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레시 오버 요 놈은 폭발적인 착화 현상 또는 급격한 화염의 확대 현상이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요 삼류 오염물 중에서 요 금수성 물질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였는데 요 금수성이 그 오염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약제는요. 탄산수소 염료하고 그다음에 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요 세 가지죠.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수성 오염물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바로 탄산수소 염류가 있는 거죠. 그럼 13번 가죠. 자, 1종부터 요 3종까지의 요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니까 NaHCO3죠. 자, 요건 1종 소화약제의 주성분이죠. 탄산수소 칼륨. 탄산이 CO3죠. 수소, H죠. 칼륨이니까 K죠. 그래서 KHCO3. 요거 2종 분말약제죠. 자, 황산 마그네슘, MgSO4. 이놈은 뭐예요? 요거는 오염물이 아니죠. 그래서 소화약제로도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인산암모늄, NH4, H2PO4. 이건 3종 분말약제죠. 그래서 그 분말약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황산 마그네슘, 요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가열된 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급속한 팽창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현상이 뭐냐? 이게 바로 블레비 현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류 저장 탱크에서 요 발생하는 현상을 한번 보면은요.
이 보일 오버는 탱크 저부에 물이 있는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탱크 저부에 있던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면서 같이 그 유류가 연소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거. 그래서 이 탱크에 이 바닥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등을 하면서 연소하면서 분출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 슬롭 오버라는 것은 유류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방사하면 물이 기름의 표면에서 끓어 넘치면서 연소하면서 분출이 되는 거죠. 즉 연소유 표면으로 들어갈 때 비등하면서 연소하면서 분출되는 거. 그다음에 이 프로스 오버라는 것은 탱크 바닥에 물이 있지만 연소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블레비 현상, 요건 여러분이 액화가스 저장 탱크 폭발 현상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다음 15번 가죠. 자,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기화잡열이 큰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물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자, CO2에 의한 소화는 주로 질식 소화 맞는 얘기죠.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냉각 소화가 아니고 이거 부촉매 소화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분말 소화약제는 질식 소화가 주 효과고 부수적으로 요 부촉매 효과도 약간 있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건조사, 마른 모래죠. 그래서 건조사와 같은 불연성 고체로 가연물을 갖다 덮는 것은 어떤 소화냐? 자, 이 건조사는 소화 효과가 뭐예요? 바로 가연물을 덮어서 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17번 가죠. 자, 금속, 칼륨, 삼류위험물의 금수성이죠. 그 다음에 요 나트륨, 삼류위험물의 금수성이니까 요 칼륨이나 아니면 이 나트륨은 석유 속에 보관하죠. 자, 석유가 뭐예요? 파라핀, 그 다음에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요 황린 있죠? 황린하고 이항화탄소. 이건 어디에 보관해요? 물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유나 이런 물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칼륨, 나트륨은 바로 석유 속에 넣어서 밀봉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요 고정식 포소화 설비에서 요 포 헤드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하나 설치해야 되냐. 자, 우리 포 헤드하고 이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포 헤드는 8제곱미터당 1개.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거꾸로 했네요, 제가. 포 헤드가 9제곱미터.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포 헤드니까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해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기준, 헤드의 그 설치 기준, 바닥 면적, 기준 면적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요 헤드의 설치 방법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요거는 4번에 보시면 요 급기형 덕트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덕트의 윗부분에 헤드를 설치할 거 됐는데 요게 바로 틀린 거예요. 여기가 덕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자, 이 긴 변의 길이가 1.2m를 갖다가 초과하면 이 위에다가 헤드를 설치하죠. 그럼 이 헤드가 화재에 의해서 개방이 되면 물이 방수가 되면서 이 덕트 때문에 이 아랫부분이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밑부분, 이 아랫부분에도 이 헤드를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 덕트의 윗부분이 아니고 이 아랫부분에 헤드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0번 가죠. 자, 20번은 자, 마그네슘, 나트륨 화재 다 금속이죠. CO2를 갖다 사용했을 때 화재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상. 자, 이 금속에다가 요 CO2를 갖다가 방사를 하면은 오히려 화재가 더 확대가 돼요. 왜 그러냐? 요 금속하고 CO2하고 반응이 되면 여기서 탄소라는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화재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금속 화재에는 CO2를 갖다 절대 방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금속 화재에 CO2를 방사하면 오히려 화재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이 되고 금속은 CO2와 반응해서 요 탄소를 갖다가 발생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